자, 이번 시간에는 제 책 내용 중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주 포지션과 보조 포지션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시장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렇게 뭐 시세가 나는 종목도 있고 시세가 안 나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개별 종목 그 단에서 막 이렇게 막 상승한 종목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시선이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요거를 너무 추정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종목 수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예, 종목 수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면 다이소 계좌가 돼요. 예, 특히 초보분들 백화점 계좌를 만든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딱 추세가 꺾이면 하락장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폭탄 맞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지도 저찌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여기가 자기가 이제 시장에 끌려가지 않고 예, 포트폴리오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럼 한 50% 최소한 50% 정도는 시장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 상대 대비 강도 좀 처지더라도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각, 예,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각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한 이제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밸류. 비싼 종목 너무 비싼 종목 좀 부담스럽죠. 이런 종목들이 또 하락장은 많이 맞으니까 이런 거 구축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이렇게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겠죠. 좀 시장 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책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요. 볼까요? 주 포지션과 보조 포지션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주 포지션은 투자 아이에 대해서 자신만의 명확한 관점과 전망이 있고 비교적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종목들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는 별로 못 따라가지만 난 여기 좀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럼 지금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안 나오잖아요. 예, 시장 못 따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장기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수익 나는 것들을 여기 조금씩 보태가지고 포지션을 조금씩 잡아 놓는 거예요. 예, 하락해도 조금씩 예, 분할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방산이다. 방산 뭐 잘 가고 있긴 한데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주 포지션이 뭔지 잡아놓고 딱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 막 다 있는 거예요. 막 섹터별 오늘 로봇 가니까 로봇 사고 내일은 AI 가니까 AI 사고 다음날 게임 가니까 게임 사고 그럼 나중에 다이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력 섹터가 뭔지 주력 종목이 뭔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그게 뭔지 항상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2차 전지가 뭐 그거다. 그러면 2차 전지를 계속 모으시던 거예요. 그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스켓 투자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스켓으로 깔아놓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 이제 로봇은 이미 시세가 한번 크게 나고 다시 받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찍어드린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고,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 찍어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시세가 났으니까 이미 이제 차트 보면 이제 어떤 게 대장이고 어떤 게 이승주 따라가겠고 딱 보여요. 근데 이제 시세가 아직 나지 않은 섹터에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섹터 지켜보자고 했죠. 근데 뭐가 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근데 여기 섹터 수급이 들어오면 다 같이 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대표주 위주로 바스켓으로 담아 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섹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추려지거든요. 종목들이. 어, 가장 이제 대장주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대장주가 생기고 나머지 2, 3동주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쳐내고 예, 대장주 위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왜 바스켓을 깔아놓냐면 내가 로봇주를 샀어요. 근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요? 뭐 이런 종목을 샀어요. 이 종목이 대장이 될 것 같아서 이 종목만 몰빵한 거예요.
로봇 섹터 중에 이 종목만. 근데 이 종목 안 가. 다른 로봇들은 막 다 시세 나고 난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바스켓으로 깔아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별되면 이제 좋은 종목들은 딱 차별성을 딱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예. 그 이런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포지션은 항상 이제 시세 차익, 예, 단기간 시세 차익보다는 예, 투자자의 관점이 좀 가깝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기란 단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명한 투기를 하면 된다고요. 투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런 긴관점으로 보는 주식들은 당연히 이제 예, 매수하는 거죠. 예, 주 포지션 잡은 거 예를 들어서 엔터도 잡았다.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주 지금 샀어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시장 따라가려고 샀는데 이건 청산 지점을 반드시 이렇게 잡아놓고 해야지 이제 나중에 시장 꺾이더라도 큰 손실을 면하는데 예를 들어서 엔터는 내가 좀 장기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할로 사는 거죠. 이건 물타기가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 투자 스타일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떤 투자를 하니? 라고 제가 만약에 투자자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좋게 보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기준이 없는 게 많아요.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에 좋다고 하는 거 사는데요. 뭐, 이런 것보다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형주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삼성전자 이런 거 사라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약간 소형 우량주 위주로 플레이 하는 편이고, 여러 가지 보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예,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거 좋아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투자하면서 기준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제 투자 방송을 보시지만 자기만의 기준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를 봐요. 제 유튜브를 봐요. 이게 제 관점이잖아요. 저는 저만의 투자 철학이 완전히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봐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제가 저 관점이 다르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 유튜브를 봐요. 그럼 얘는 뭐 나는 이제 미디어 좋다고 하는데 얘는 뭐 조선 좋다고 해. 또 다른 유튜브는 또 로봇 좋다고 해. 그럼 유튜브 뭐 한 5개 보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해도 되는 거죠 또.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딱 지켜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목 수 너무 늘리지 마세요. 일단 가진 종목 먼저 항상 살펴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이 투자 꿀팁 하나 설명드릴게요. 트레이딩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가 하락할 때요. 예, 청산 지점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로봇주 같은 거 지금 두산 로보틱스 엄청 잘 가죠. 이게 내가 진입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뭐 더 잘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좋으니까 따라 사자 해가지고 이런 데 샀어요 뭐. 여기 샀어. 이제 이게 초보분들 막 좋다고 하니까 이런 데서 막 몰빵 투자하는 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샀는데 이게 이제 많이 꺾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격도 엄청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막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뭐 여기 산 사람들 대부분 수익권이겠지만 여기 산 사람은 아니죠. 순식간에 한 3, 40%뭐 며칠 만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반등하면 다행이지.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는 거면 이제 테마가 완전히 꺼지는 거면 이렇게 스물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스물 이렇게. 그럼 이제 가람비에 옷 젖듯이 순간 보다 보면 이제 한 마이너스 50%돼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투자자들 손 놓거든요. 아이 모르겠다. 로봇 성장성 좋다니까 언젠간 올라오겠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메타버스 주들 다 그런 거 많잖아요. 잠깐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덱스터 보세요 옛날에. 예. 여기 사서 물려있다니까요. 요까지 오잖아요. 그럼 이미 포기해요. 예. 그 지금 마이너스 한 70%돼 있을걸요? 여기 사신 분들. 이게 투자예요? 투자 엄청
근데 이거를 뭐 언젠간 오겠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야. 아닙니다. 손실입니다. 예, 완전 손실이에요. 투자 진짜 잘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지점을 반드시 정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예를 들어볼까요? 덱스터. 자, 내가 여기서 팔았어요. 아, 여기 샀어요. 여기 못 팔았어.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비중을 줄일 기회가 많이 있었는지 볼게요. 여기도 보면 명확하게 꺾이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올랐어. 여기서 팔 수 있고, 근데 여기 다시 꺾여요. 이 편에서 다시 깨잖아요. 여기 또 깨잖아요. 주요하게 끄보면. 한 단계 또 깨죠. 예, 한 단계 또 깨죠. 이렇게 팔 기회가 많은데, 그래도 심지어 중간에 몇 번 상승하기도 했어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가 잘못한 거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청산 기준을 안 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 계획이 없는 거죠. 이게 미리 정해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큰 차이가 납니다. 시간 지표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그 물린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거든요. 그 시간도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살아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도. 근데 이렇게 된 종목이 이렇게 이까지 올 일도 거의 확률이 희박하겠지만, 이까지 온다고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종목 중에 한 종목, 이런 종목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갑자기 이제 막, 기입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여기까지 순식간에 막, 두두둑 올라오는 거예요. 한 100분의 1 확률이 될까요? 확률이 될까요? 근데 그 확률을 기댄다니까요, 사람들이. 시간 지평을 정해야 되고요.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정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덱스터 여기 막 물 탔어요. 이 비중이 커진 이게 비중이 3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이 돈은 그대로 죽은 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안 되는 종목들은 자꾸 비중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물타기해서 비중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항상 예, 주 포지션과 보조 포지션 구분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